저는 40대의 가정주부로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고 있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날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멈출 줄 모르던 날이었어요. 제 남편은 제약회사에 다니며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까지 수련회에 간 덕분에 혼자 한가한 시간이 생긴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즐겁던지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저처럼 가정을 꾸린 아줌마들이었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레 시댁과 남편 이야기가 주제가 되곤 했어요. 한바탕 남편 흉도 보고 시댁 얘기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남편의 진급이 또다시 무산되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회사 노조 활동 때문에 윗선의 눈밖에 났다는 얘기였어요. 결국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친구를 보니 안쓰러웠어요. 우리는 함께 그 친구의 직장 상사를 욕하며 위로를 건넸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헤어진 뒤 저는 전철역에서 내려 비를 피해 빠르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얼굴을 내민 사람은 남편의 직장 상사 박 부장이었죠. 그는 제가 김 과장의 아내임을 알아보고는 어디 가는 길이냐며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 부장은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가끔 회식에 참석하면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술자리에서 여자를 들먹이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그가 얼마나 얄미운 사람인지 듣곤 해서 그의 차림도 말투도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차 조수석 문을 열며 타라고 권유했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차에 오르게 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는 김 과장은 참 좋겠어요. 부인이 이렇게 고와서 도저히 애를 낳은 사람 같지 않다니까요 라며 저를 힐끔힐끔 훑어봤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딱히 대꾸할 말도 없어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그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침묵을 깨고 싶었던 건지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과장,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이번 차장 승진도 힘들 것 같던데. 그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작년에 한 차례 진급에서 미끄러졌던 남편이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진할 줄 알았거든요. 순간 요즘 들어 남편의 얼굴이 유독 어두웠던 이유가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 부장이 한마디 더 던졌어요. 진급도 안 되고 지방 공장으로 좌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건 사실상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나 다름없었거든요. 아이들 학비며 학원비,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이 떠올랐습니다. 삶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어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부장님, 정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 물어봤습니다. 차장 승진 못 되는 건 그렇다 쳐도 지방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주실 수 없나요? 박 부장은 여유로운 얼굴로 저를 힐끔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백방으로 김 과장을 위해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네요. 다음 주에 전무님께도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모든 결정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입김이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을 신경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지식한 성격에 이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죠. 지금 이 위기를 넘기려면 제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일을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 보였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들어서면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차 태워주셨으니 감사의 의미로요. 제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은 한껏 밝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그의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부장님, 우리 남편 잘 부탁드려요.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박 부장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요. 은혜 갚겠다고 하고 나중에 입싹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은혜는 꼭 갚을 겁니다. 그 순간 박 부장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지금 은혜를 갚는 게 어때요? 그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에 압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턱 막힌 채 저는 그가 말한 조건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의 진급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속에 담긴 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무게가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미래, 우리가 함께 꿈꿨던 삶이 모두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의 시선 속에서 묘한 압박감과 동시에 다가올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박 부장은 저에게 다가와 거침없이 입을 맞추었고 저희 승가가 아주 좋다며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중이가 한껏 부풀어 오른 박 부장은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지 제 위로 올라와 시작했습니다. 시원치 않을 거란 저희 생각과 달리 굉장히 단단한 게 꽉 찬 느낌이어서 좋더라고요. 한참을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하던 박 부장은 저에게 물어주는 느낌이 너무 좋다며 진짜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승진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 부장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의 소중이를 받아주었죠. 역시 박 부장은 여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테크닉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최대한 그곳에 힘을 주어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먼저 오 선생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끝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3번의 오 선생을 느끼고 나서야 그 시간이 끝나더군요. 박 부장은 김 과장은 좋겠다며 자기 아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평생 밖으로 돌지 않고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이뻐해 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땀 범벅이 된 박 부장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일어났고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고 남편을 꼭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돼서 남편이 지방으로 쫓겨나기라도 한다면 그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부장은 인사 발령이 있기 전까지 몇 번 더 관계를 요구했고 몰래 모텔에서 만나서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격렬하게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껏 들뜬 목소리로 여보 나 승진했어라며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남편은 드디어 차장으로 진급이 되었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부장이었죠. 그는 결국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회사에서 인정받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의 얼굴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비록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한 선택이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활짝 웃는 걸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을 통해 박 부장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남편의 진급 후에도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는 듯했어요. 남편은 박 부장이 회사에서 자신을 챙겨준다고 고마워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그는 과연 저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저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만년 과장으로 머무르며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차장으로 진급해 자신감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차장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게 느껴져요. 제 입만 꾹 다물고 있다면 그리고 남편에게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길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남편이 기쁘고 아이들 학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안정된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제가 정말 내조를 잘하는 아내가 맞겠죠.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저는 가정을 위해 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디에 꺼내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렇게라도 사연을 올리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